이번 시간에는요, 조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중복의 최소화라는 타이틀인데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걸리는 시간의 최소화입니다. 보통 3초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용자가 어떠한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조작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응답 결과가 3초 안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멈췄다고 생각을 하고 종료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의 총량이 크면 클수록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점점점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데이터를 빠르게 가져올 수 있도록 테이블을 구성하셔야 되시는데요. 이 과정에서 테이블을 2개 이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총량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시게 되면 테이블을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보시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요. 고객의 구매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 테이블은 고객의 이름, 고객의 전화번호, 그리고 상품의 이름과 상품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어떤 고객이 어떤 상품을 얼마에 샀다라는 그 정보를 담는 건데요. 홍길동이라는 고객은 전화번호가 이렇게 되고 운동기구를 10만원에 샀고요. 또 홍길동이라는 고객은 전화번호가 이렇게 되는데 요리기구를 이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최길동은 전화번호가 이렇게 되고 요리기구를 5만원에 구입을 했고요. 박길동은 전화번호가 이렇게 되고요. 운동기구는 10만원, 요리기구는 5만원에 사게 됩니다. 이 하나가 고객 한 명이 구매한 구매 정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중복되고요. 이건 하나고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 즉, 고객의 정보 부분과 상품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데이터가 상당수 중복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고객 한 명이 여러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같은 상품을 여러 사람이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객 데이터가 계속 중복될 수 있고요. 상품 데이터가 계속해서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테이블에 중복된 데이터가 너무나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중복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줄이시게 되시면 데이터의 총량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객의 정보를 담고 있는 고객 정보 테이블과 고객의 내 상품의 정보를 담고 있는 상품 테이블을 2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 구매 기록은요, 1번 고객이 1번 상품을 구매를 했다. 이렇게만 되게 됩니다. 즉, 고객은 3명, 상품은 2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운동기구를 100개를 샀다고 한다면, 1이라는 데이터가 이 로 하나가 100개가 나오게 됩니다. 전에는 이렇게 한 묶음이 총 100개가 되는데요. 이렇게가 100개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의 고객이 계속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같은 물건을 여러 고객이 구매할 경우에 중복되는 데이터가 이 숫자 값만 중복이 되고 실제 고객 정보와 상품 정보는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된 데이터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자,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분리시킨 후에 데이터를 가져올 때 여러 테이블을 하나의 결과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럴 때 조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고객이 구매한 상품들을 가져오겠다라고 한다면 홍길동은 고객 번호가 1번이죠. 그래서 구매 정보 테이블을 봤더니 1번인 고객은 이 2개의 상품을 구매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이 이렇게 구매를 했고 또 홍길동이 이렇게 구매를 했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럴 때 이 회원 테이블 안에는 구매 정보가 없죠. 그리고 이 상품 테이블에도 구매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테이블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서 가지고 나오는 거.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결과가 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사용한 입장에서 보면은 마치 하나의 테이블이라는 것처럼 취급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요. 실제로는 테이블이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거를 하나의 결과로 합쳐서 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조인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기본 조인을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 테이블을 조인을 할 때 테이블의 이름을 쉼표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고요. 각 테이블의 컬럼명을 기술해 주시면 원하는 테이블을 가져올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from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인할 테이블들을 쉼표로 구분해서 나열해 주시고요. 가져올 데이터를 컬럼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각 사원들의 사원번호, 근무부서 이름을 가져오도록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들의 사원 번호, 그리고 근무부서 번호, 그리고 근무부서 이름을 가져온다라고 하겠습니다. 단 사원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 차순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 정리했던 그 엑셀 파일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보시면은 가져올 데이터가 사원 번호, 근무부서 번호, 네, 근무부서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근무부서 정보 테일에 보시면 이 사원이 어떤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는 정보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 번호와 부서 번호는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요. 문제는 부서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이름을 보시면은 부서 테이블 보시면은요. 부서 정보 테이블에 보시면 부서 번호와 부서 이름이 여기에 있죠. 자, 사원의 번호는 부서 정보 테이블에 근무 부서 정보 테이블에 있고요. 부서의 이름은 부서 정보 테이블에 있습니다. 즉 하나의 테이블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다 가져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두 테이블을 조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원 번호와 부서 이름은 이 근무 부서 정보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고요. 부서의 이름은 부서의 이름은 이 디파트먼트 테이블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주석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자, select from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보시면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입니다. 디파트먼트 테이블 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DPT, EMP 테이블입니다. 자, 가지고자 하는 데이터는 자, EMP NO 그리고 EMP NO, DPT NO, 그다음에 DPT 네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은 자, 여기 오류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오류가 나는 이유가요.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DEP10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고요. 또 DEP10가 DEPT, EMP 테이블에 있습니다. 이 두 테이블을 조인하는데 이 두 테이블 전부 다 DEP10라는 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가 어떠한 테이블에 있는 컬럼인지 그거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명시를 해 주셔야지만 이 MySQL에서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앞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dpt-emp 해주시고 그 다음에 dpt-emp dpt 네임은 dp 네임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죠. 디파트먼트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테이블 이름을 점으로 붙여주시면 이 컬럼은 어떤 테이블의 컬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시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실행해 보시면 데이터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는데요. 만약에 테이블의 이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신다면 별칭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디파트먼트 해주시고 A1, DPT-EMP A2 이렇게 해주시면 이 쿼리문에서 A1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이 되고요. A2는 EMP 테이블이 됩니다. 그래서 A2.EMPNO, A2.DPTNO, A1.DPTName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사원 번호를 기준해서 오름차 수정열화라고 되어져 있죠. order by 자, a2.empno 이렇게 해서 실행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정렬해서 가지고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사원번호 1001이라는 사람이는요, D005 테이블에 근무하고 있는데 부서 번호가 여러 개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좀 이상하죠, 이 부분이. 그래서 좀 보시면은 자, 조인문을 사용하게 되면 다대 다의 관계로 가져오게 됩니다. 즉 A라는 테이블과 B라는 테이블을 조인을 하는데요. A라는 테이블에 5개의 로우가 있고 자, B라는 테이블에 3개가 로우가 있다고 한다면 A의 로우 하나당 자, B 3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 곱하기 5 곱하기 3에서 15개의 로우가 나오게 됩니다. 이쪽 정보는 DPT, EMP 테이블 거고요. 이거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인데요. DPT, EMP 테이블의 로우 하나당 디파트먼트 테이블에는 로우가 다 매칭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자, 쿼리문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a1.dptno 즉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는 dptno도 같이 한번 가지고 와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이쪽은 dpt emp 테이블 거고요. 이거는 디파트먼트 테이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 사원은 D005 부서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D005 부서의 이름을 가져오는 게 맞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보시면은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001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D0001인 사원은 D005 부서에 있기 때문에 D005 부서인 디벨롭먼트라는 부서 이름만 나와야 되는데요.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도 전부 다 가져온다라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문을 사용해 주시는 반드시 조건문을 달아줘야 되십니다. 즉, 두 테이블 간에 공통 분모가 되는 이 부분이 같은 것만 가지고 와라. 이러한 조건을 달아야지만 정상적인 요 데이터만 딱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자, 여기다가 자, where where a1.dptno 하고요. a2.dptno 이게 같은 것만 가지고 와라 라는 이러한 조건문을 달아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를 정확히 가져올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시행해 보시면은 이 1001 사원은 D005 부서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D005 부서의 이름인 Development, A1002 사원은 D007 부서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D007 부서의 이름인 Sales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테이블 조인 하시게 되시면 다대 다의 관계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요. 각 테이블의 즉 공통 분모, 그 테이블 간의 공통 분모가 되는 컬럼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컬럼을 그 컬럼이 같냐 이러한 조건을 달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할 텐데요. 자, 이 문제는 이제 방금 풀어봤고요. 자, 각 사원의 사원 번호, 펄스 네임, 근무 부서 번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원 번호는 인플로이스 테이블에 있고, 펄스 네임은 인플로이스 테이블에 있고요. 근무 부서 번호는 DPT, EMP 테이블에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할 건데요. 두 개의 테이블에 공통 분모가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각 사원들의 사원 번호, 펄스 네임, 근무 부서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요. 자, 사원 정보 테이블에 보시면은 자, 사원 번호는 자, EMPNO가 있고요. 그 다음에 first name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음에 근무 부서 번호를 보도록 할 텐데요. 근무 부서의 번호는 자, 여기 DPTNO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DPT EMP 테이블과 그 다음에 인플로이스 테이블을 조인을 하셔야 되시는데요. 두 테이블 간에 공통 분모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십니다. 근무부서 정보 테이블에 보시면 사원 번호인 EMPNO 컬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원 정보 테이블에도 EMPNO라는 사원 번호를 의미하는 컬럼이 존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컬럼명이 같다라는 게 아니라 각 컬럼에 저장되어 있는 값의 의미가 동일한 거
를 공통분모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근무 부서 정보 테이블은 이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원 번호가 되겠죠, 이게. 그리고 이 EMP 컬럼은 이 사원의 사원 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두 테이블 간의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조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자, 각 사원들의 사원 번호, 그리고 퍼스트 네임, 그리고 근무부서 번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select from where.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먼저 가져올 테이블은 자, 사원 번호와 퍼스트 네임은 employees 테이블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얘를 A1이라고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근무부서는 DPT, EMP 테이블에서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얘는 A2라고 별칭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올 테이블명을 나열해 주시면 두 테이블 간의 공통 분모가 되는 컬럼이 같냐라는 조인 조건문을 일단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A1.empno 하고요. A2.empno가 같냐 라는 조건을 달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다음에 가져올 컬럼들을 나열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A1.empno, A1.firstname, 그리고 A2.dbtno 해주시면은 최종 쿼리문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시면은요. 자, 세미콜론도 해주겠습니다. 자, 실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각 사원에 자, 사원 번호, 이름, 그리고 근무하고 있는 부서 번호까지 가지고 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은 각 사원들의 사원 번호, 펄스 네임, 현재 받고 있는 급여액을 가져온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번호와 펄스 네임은 인플로이스 테이블에 있고요. 현재 받고 있는 급여액은 셀러리스 테이블이 있는데요. 투 데이트가 1999년 1월 1일인 사원이 현재 급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정보는 인플로이스 테이블에 있고요. 요거는 셀러리스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로이스 테이블과 셀러리스 테이블 두 개를 조인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 건데요. 공통 분모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원들의 번호와 펄스 네임은 인플로이스 테이블에 있습니다. 자, 인플로이스 테이블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급여니까요. 급여 정보 테이블은 셀러리 테이블이 됩니다. 이 두 테이블 간에 공통 분모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시는데요. 인플로이스에 보시면은 사원의 사원 번호 컬럼이 있고요. 그리고 셀러리스에 보시면은 급여를 받고 있는 사원 번호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즉 사원 번호라는 공통 분모가 있죠. 자, 조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공통 분모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 주셔야만 됩니다. 각 사원들의 사원 번호, 그리고 퍼스트 네임, 그리고 급여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급여를 가져온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select from where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테이블은 먼저 employees 테이블입니다. A1이고요. 그 다음에 salaries 테이블 A2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테이블 조인을 하죠. 공통 분모가 같다라는 조인 조건문을 이렇게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올 데이터 A1.empno, 자, A1.firstname, 현재 받고 있는 금연은 자, 셀러리가 되겠고요. 근데 조건이 이제 현재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and A2. from to date죠. to date가 1999년 1월 1일 것만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각 사원들의 사원 번호, 펄스 네임, 근무부서 이름을 가져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원 번호는 인플로이스 테이블에 있고요. 펄스 네임도 인플로이스 테이블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무부서, 즉 사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부서의 이름인데요. 이 근무부서의 이름. 자, 부서의 이름입니다. 부서의 이름. 자, 여기 보시면은 사원들의 근무부서 정보는 여기에 있습니다. 근무부서 정보는 이 사원은 이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부서의 이름이 없습니다. 부서의 이름은 여기에 있죠. 자, 가져올 데이터인 부서의 이름은 디파츠먼트 테이블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원의 정보는 인플로이스 테이블에 있습니다. 인플로이스 테이블과 부서 정보 테이블에 보시면 그 어떤 공통 분모도 없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요.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이름이라고 되어져 있죠. 근무 분서 정보 테이블에 보시면 인플로이스 테이블과 공통 분모가 되는 EMP&O 그리고 디파츠먼트 테이블과 공통 분모가 되는 DBT&O 이 두 개의 컬럼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이러한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조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DPT EMP 테이블과 디파츠먼트 테이블을 조인을 할 거고요. 또 이 테이블과 인플루언스 테이블을 조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 개의 테이블을 조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자, 문제가요. 자, 문제를 보시면 자, 각 사원들의 사원 번호 그리고 퍼스트 네임 그 다음에 근무 부서 이름을 가져온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가져올 데이터 select from where인데요. 여기선 세 개의 테이블을 조인하셔야 됩니다. employees A1 하고요. 그 다음에 dpt emp A2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A3가 되겠고요. 이 DPT EMP 테이블이 인플루에이서 공통 분모가 있고요. 또 이 DPT EMP 테이블이 디파트먼트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통 분모가 같은 것만 같다라는 걸 만들어 주시면 되시는데요. A1.empno와 자, A2.empno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2.dptno 하고요. A3.dptno 이렇게 같다라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가져올 데이터는 A1.empno 그리고 A1.firstname이 되겠고요. 근무 부서는 A3.dptname이 되겠습니다. 자, 주석 처리해 주시고 자, 이거 실행해 주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디 오타가 있는 것 같네요. 자, A2에 여기 언더바가 들어갔네요. 자,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조인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인문을 사용하시게 되시면 다대다의 관계로 가져오기 때문에 잘못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데이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두 테이블 간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조건문을 만드셔서 잘못된 데이터를 제거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조인에 대한 조건문을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조인문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